3월 25일 정전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들 3월도 5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좀 파이팅 하면서 이번 주 일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S&P 500 그리고 일본 니케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10% 이상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기술주 위주의 장세가 나오게 된다면은 S&P가 최대 6,0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5,200포인트니까 앞으로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들도 올해 코스피 3,000포인트 이상 갈 수 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3박자가 상장 기업의 실적 전망치 개선, 밸류 프로그램에 따른 주주환원 정책 강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따른 수급 상향 개선 등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수급 개선?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해만 국내 주식시장에서 최소 2조 원 이상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어떻게 수급 개선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밸류 프로그램이 좀 가장 기대가 되는 정책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코스피가 3천 가려면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역시나 삼성전자가 중요하죠. 삼성전자는 목표가도 계속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엔비디아의 납품 기대감과 그리고 인공지능 칩에 대한 교포제가 겹치게 되면서 8만전자에 대한 기대감들, 지난주 금요일날 79,900원에 마무리했는데 오늘 좀 8만원 이상 올라갔으면은 굉장히 좋겠고, 앞으로 일정도 삼성전자 이번에 CX에 관련된 제품도 공개도 남아있죠. 그래서 CX에 관련된 제품 종목들, 그리고 HM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삼성전자 관련된 업종들, 제가 유튜브에 지분 보유 관련 테마주도 올려드렸는데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채금리는 이제 2년물, 10년물, 20년물이죠. 20년물, 5년물 이번 주에 입찰을 앞두고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는데, 이 유가는 좀 조정이 나는데 여러분들 금 가격이 주말 동안에 크게 탄력이 나왔습니다.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소폭 조정이 났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으로 L컨택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뭐 1억 이제 왔다 갔다, 전후반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제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동성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또 재미있는 이슈가 뱅가드에서 연준 올해 그 기준금리 인하 안 한다, 이런 이슈가 나왔어요. 그래서 연준의 기본 생각은 금리 인하 안 하는 것.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만약에 정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게 된다면은 뱅가드의 이런 이야기가 맞을 수가 있는데, 근데 대부분 금리 인하에 대한 좀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뱅가드가 맞을지 안 맞을지 좀 보시면은 좀 재밌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이번 모스크바 테러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규탄했는데, 자,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건 뭐냐면은 결국 미국은 한 달 전에 3월 초에 이야기를 해줬고 이번 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그걸 들어먹지 않았고, 과연 이번 러시아가 용의자가 지금 5명 체포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번 이 타겟을 어디로 돌릴지, 정말 유럽연합으로 돌릴지, 나토로 돌릴지, 우크라이나 돌릴지, 미국으로 돌릴지, 러시아의 이건 공식적인 성명이 안 나왔거든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가 지금 우크라이나로 2,000명에서 3,000명 규모 파병을 거의 확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러시아가 너희 들어와가지고 우리랑 교전하면은 전술핵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고, 프랑스로 아니면 핵미사일도 발사 가능하다, 이렇게 정말 강경한 발언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이 모스크바 테러 사태가 어디까지 확전될 수 있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 전쟁연구소가 다 맞추고 있는데 계속 러시아와 나토 대규모 재래식 충돌 대비 중이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 2027년에 대만 침공 준비가 완료됐다. 전쟁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결국 증시를 눌렀던 정말 큰 두 개의 악재가, 하나가 이제 금리, 인플레이션을 통한 금리 긴축, 기주 정책으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갔던 거, 그리고 다른 하나가 전쟁 리스크인데, 이 전쟁 리스크가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올해 3년 차예요. 전쟁이 종료가 안 되고 있고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90%를 수입하는 나라고, 여기에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사실상 제조업 국가고, 이렇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러시아 원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확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대만 TSMC가 조정이 크게 나왔잖아요. 보시면 대만 TSMC가 전기요금으로 인해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지금 보시면은 이 대만에서도 전기 가격을 10에서 12% 인상한다고 합니다. 대만도 탈원전 정책을 진행했다가 지금 부랴부랴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탈원전 정책을 지난 한 5년 동안 진행했는데 이걸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시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총선 관련된 정책주로 제가 한번 더 올려드릴 건데,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
원전 관련된 정책이 크게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대만도 그렇고 지금 당장에 이 탈원전한 기업들이 국가들이 다시 그걸 돌리고 있다는 정책을 다 돌리고 있다는 점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이 전기차 보조금 2024년부터 중단한다고 나왔는데 이게 아직 오피셜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는 보조금을 축소했다가 이제 완전히 중단할 수 있다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보조금이 유럽연합에 이어서 독일, 미국 다 중단하고 있는데, 축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이브리드 관련 테마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코리아 FT 지속적으로 우리 국밥 종목이죠.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합니다. 중국이 주말 동안에 정부기관 내에서 미국 반도체 퇴출하겠다. 그래서 인텔, AMD 반도체에 대한 인텔이나 AMD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퇴출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휴대폰이랑 같은 거죠. 공공기관, 정부기관에서 애플 사용하지 마라. 그거랑 약간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되면 또 피델릭스가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 내용들이 있다는 점들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대만이 전쟁세를 도입을 한다고 해요, 지금. 네, 결국 지금 전쟁에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만도 지금 예비군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전쟁 이 셀을 통해서 국방비를 조금 더 확대를 하려고 한다는 점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전쟁 관련된 리스크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들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2027년 전에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빨리 미국 주식을 사야 됩니다. 국내 증식을 다 정리하고.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애플이 이제 중국 판매 아이폰에 바이두에 어니봇을 탑재한다. 애플이 지금 시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니봇을 탑재하는 게 아니고 중국에 판매되는 그런 제품에만 이제 어니봇을 추가적으로 탑재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목표가는 UBS 추가적으로 $1,100까지 상향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20%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남았다는 점들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내용들. 자, 테슬라는 웰스파고에서 또다시 주가 전망치를 하향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내용들 있습니다. 티에나 바이오팩, 네,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제가 오가노이드 관련 테마주를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굉장히 좋아요. 네, 이번에 오가노이드 글로벌 상용화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특히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랑, 이게 사이언스가 기술력이 가장 좋다고 평가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협업하면은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 또 기대해 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보시면은 나이백, 알테오젠, 앱클론, 큐라크,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 제약바이오 수급이 좋죠. 금리 인하에 대한 가장 큰 수혜주기 때문에. 다만 제약바이오는 사건 사고가 굉장히 끊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짧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펄어비스, SBS, 네이버에 대해서 목표가가 하향이 나왔다는 점들. 또 네이버가 깜짝 놀랐어요. 변제상 사회이사 선임을 또 국민연금에도 반대했다고요. 그래서 네이버는 이런 이슈가 있었다는 점들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년 만기 국채 입차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금융정책 결정이 의사록 공개, 7월에서 10월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오늘 공개될 수 있다는 점들. 그리고 IMBDX 오늘 공모청약이 있으니까 한번 공모청약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네, 제가 2,000명 정도 되는 분이랑 이제 유튜브도 하고 리딩도 하고 있는데, 2명 정도가 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카톡이 진짜 어제 진짜 많이 왔어요. 응원 카톡이. 그래서 좀 에너지를 얻어서 그냥 병먹금, 네, 병신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이랑만 좀 재밌게 주식을 잘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상한가 종목들 올려드린 거 영상 확인하셨나요? 오늘 그 종목 공략할 거니까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